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렉서스 LS입니다. LS500H인데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죠. 물론 LS500도 있지만 렉서스 전체 판매량의 90%를 하이브리드가 차지할 정도로 이제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할 차 렉서스 500H 타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GAL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죠. 글로벌 아키텍처 럭셔리 플랫폼입니다. 저중심 설계가 강점이고요. 저중심 설계 그만큼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 품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차체가 무척 낮죠. 1400mm 조금 넘는 정도의 차체 높이를 갖고 있고요. 차체 바닥의 높이도 보면 주먹 두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자세로 달릴 수 있다는 것, 높은 주행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파워트레인 엔진룸 안에는 V6 3.5 엔키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 있죠. 엔진 출력 299마력,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내는 총 시스템 출력은 359마력이 됩니다.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CVT 뒷단에 4단 변속기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10단 변속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4단 기어가 앞단에 있는 CVT를 각각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10단 변속기의 효과를 낸다 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잠시 후에 그 느낌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실내가 대단히 고급스럽죠. 렉서스의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최고급 수준의 재질로 만들어 놓고 완성을 시키고 있어서 좀 더 품격이 있는 인테리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거의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가격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들어와 있는 이 인포메이션 모니터 12.3인치 크기이고요,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도 볼 수가 있죠. 에너지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트립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오디오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화면 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면에 손때가 묻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될 테고요, 그게 싫으면 이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캐스트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여기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차에는 무려 23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최고 수준의 음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통해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퀀텀 로직 이멀전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리의 질감이 대단합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웠는데도 전혀 1도 찌그러지지 않고요, 또한 이 지붕에 있는 스피커들이 어떤 음의 깊이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고급 오디오, 좋은 오디오를 장착하고 있으면 차의 격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지죠. 더 높은 품격을 느끼게 됩니다. 소리가 주는 질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온도 보면, 자, 프런트, 시트, 스티어링, 아주 많은 기능들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나노 이 음이온 발생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질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8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작다 싶죠. 되게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이라고 한다면 화면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이, 어차피 운전할 때 보게 되는 정보의 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좁은 화면에 밀도 있게 정보를 올려놔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이렇게 주행정보, 에너지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요. 트립미터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 오디오 정보, 이렇게 채널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메시지, 여러가지 기능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자, 미터 설정, 언어 한국어, 이렇게 일일이 다 킬로미터 퍼 리터, 속도계 디지털, 속도계 세팅을 따로 할 수가 있네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전 이게 나은데요. 자,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행정보 1, 현재 연비, 막대 표시, 시동 후, 주유 후, 뭐 이런 부분들 일일이 선택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네요. 주행정보 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시계, 팝업 표시, 색상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타코미터 전환, EV 모드를 온오프 할 수도 있고, 설정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긴급 제동,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시원합니다. 24인치 사이즈로 화면에 뜨는데요. 극장 화면을 보는 듯 아주 시원하게 앞부분에 펼쳐져 있어서, 특히 좀 빨리 달릴 때는 굳이 계기판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선 중앙, 조향 보조 하고요. 차로 이탈 경고, 경보 민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자, 2.7회전, 2.8회전 정도 하는데요. 스티어링 휠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 기대할 수 있는 조향비죠. 차체 길이가 5235mm, 그러니까 5m를 훌쩍 뛰어넘는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죠. 너비는 1900mm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숙여도 기울여도 차창에 겨우 손끝이 닿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길이와 폭이 길고 넓은 차입니다. 이런 차를 약 2.7회전, 2.8회전 정도 하는 락투락 스티어링 휠 조향비로 조절을 한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민감한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런 그 계기판 기능을 조절하고 보고 세팅하는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EV 모드 버튼은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할 때 EV 모드 버튼을 누르면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주행 모드 버튼, 뭐 뿔처럼, 황소의 뿔처럼 계기판 양옆으로 주행 모드 버튼과 트랙션 컨트롤과 VDC 버튼, 한번 누르면 트랙션 컨트롤 오프고요. 길게 누르면 VSC 해제가 됩니다. 자, 이 변속 레버는 조작을 하면 모두 10단 변속기의 효과를 내는데요. 모의 10단 변속기입니다. 모의 변속이라는 건 실제 10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좀 독특한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요. 전에 LC500H에서도 느꼈던 반대, 무단 변속기 뒤에 4단 변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변속 프로그래밍 효과를 더해서 모두 10단의 효과를 낸다라는 얘기인데요. CVT 뒤에 단에 붙어 있는 4개의 변속기가 각각 하나의 기어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각각 3개의 기어단을 담당을 하죠. 마지막 4단 기어가 오버드라이브 상태가 되면서 10단 기어를 맡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단 변속의 효과를 낸다 라는 의미로 10단 모의 변속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요, 차체의 높이를 좀 높일 수가 있죠. 낮출 수도 있고요. 뒷창에 햇볕 가리개,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조절 장치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냉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조절들 원버튼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리면 2개의 컵홀더, 가운데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콘솔 박스 제법 넓은 콘솔 박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는 좌우 양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요, 조수석 승객도 편하게 이 콘솔 박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CD 플레이어가 밑에 내려와 있네요. 자, 이 안전띠를 딱 끼우고 나면 쑥 들어가죠. 시트는 모두 28개 방향으로 작동을 해서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상태로 시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풀HD 해상도의 블랙박스가 있고요. 옆에 보면 하이패스가 있는데 이 부분 신형 LS에서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뒷좌석 보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매일 왼쪽 좌석에만 왔다가 오늘은 이 오너석 제대로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뒷좌석 공간 확인을 위해서 왼쪽 자리에 앉았었는데 오늘은 굳이 공간 체크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앉았습니다. 최고의 어떤 안락함 누릴 수 있는 렉서스 LS의 뒷좌석 공간입니다. 앞시트 뒤로 모니터, 뒷좌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 들어와 있죠. 무릎 앞으로 한 뼘이 넘는 공간인데요,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좀 더 뒤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뼘이 넘는 공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암레스트 위쪽으로 컨트롤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기능들 만나볼 수가 있죠. 오디오, 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를 뒷좌석에서 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블루투스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연결이 있다면 블루투스, 스마트폰 블루투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 켜기, 끄기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 화면도 이렇게 켜기, 끄기, 설정, 볼륨, 좌석,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오디오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버튼 오디오, 다음에 온도 조절,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냉난방 시트, 오른쪽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전체 오토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릴렉스 시트인데요, 마사지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신 스트레치 하면 시트가 몸을 만져주는 느낌 올라오네요. 여기에 어깨허리 온열도 가능하고요. 이동 중에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트에 이런 마사지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시트, 오른쪽 시트, 내 시트를 먼저 해보면 시트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뒤로 완전히 누이면 어디까지 갈래나?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자랑하는 오토만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로 누이면 이 정도 되는데요, 좀 좁은 듯 하죠. 그러면 조수석을 앞으로 최대한 밀어 보겠습니다. 밀고 이것도 이렇게 접어버리죠. 오토만 시트, 이 시트는 모두 앞뒤 양옆 상하 이런 부분들 모두 22개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시트를 내 몸에 맞게 최적화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트를 완전히 일자형으로 하게 되면, 가장 깊게 누운 자세가 되면, 자, 이런 자세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뒷좌석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이고, 세상 더없이 편안하겠네요. 바로 이런 맛에 LS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몇 개의 정해진 자세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전동식 햇볕 가리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뒷좌석 시트 각도에 따라서 모니터 각도도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죠. 레이저 커팅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런 목재의 느낌을 살린 금속 재질로 마감을 해 놓고 있고, 이 부분은 마크 레빈슨 오디오의 스피커죠. 나무 잎사귀의 결을 살린 이런 스피커까지 좀 더 어떤 그 깊은 감성을 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렉서스가 자랑하는 장인 타쿠미들의 손길로 이런 인테리어의 마감을 완성하고 있어서 어떤 그 고급스러움의 수준이, 품격이 한층 더 높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또한 손끝으로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열면 이 안에 간단한 수납함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올려서, 암레스트를 올려서 가운데 좌석을 시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남죠. 주먹 하나 정도 여유 있게 공간이 남아서 뭐 헤드 클리어런스 압박감은 없을 테고요.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 놓고 있죠. 어두운 조명이 깔린 고급스러운 서재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보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네,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을 테고, SD 카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V 전원구 들어와 있네요. 프리미엄 세단의 최고 수준의 럭셔리함,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호화로운 그런 LS500H의 뒷좌석입니다. 자, 인테리어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달려보셔야죠.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가시죠. 뭐 장애물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옆으로 지나가는 차를 인식을 해서 차가 스스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후측방 제동 보조 기능을 금방 보신 거죠. 마치 유령의 발자국 소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상당히 실내가 조용합니다. 신호대기로 정지하니까 실내는 아주 적막강산이죠. 옆에서 달리는 차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앞, 뒤 모두 차음 유리, 그러니까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렉서스는 이 소음에 상당히 예민하죠. 이런저런 소음들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엔진 소리를 살려내죠. 엔진 소리가 노이즈가 아니라 일종의 사운드다, 즐길만한 요소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를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렉서스는 어떤 소리든 그 소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고 막고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특성이죠. 그런 면에서 렉서스는 아주 분명한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LS 하면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어떻게 본다면 렉서스 그 자체라고 봐도 좋겠죠. 89년에 처음 브랜드가 처음 런칭을 할 때 최초의 렉서스로 LS가 등장을 했던 거죠. 렉서스의 뿌리, 렉서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LS 모델입니다. 렉서스 라인업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이 의미하는 것, 브랜드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 모든 기술 다 집어 넣은 차로 만든다 라는 얘기이겠죠. 렉서스 이제 거의 하이브리드 전문 브랜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압도적이죠. 전체 판매 차량의 약 90%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디젤 엔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때에도 렉서스는 디젤에 눈 한번 주지 않고
하이브리드만 파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렉서스, 특히 LS는 아주 정숙성과 극단적인 승차감에 포커싱을 한 세단이죠. 단단한 하체를 지향하기보다 좀 더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통해서 부드러운 그런 주행 질감과 조용한 실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죠. 독일 세단에 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하체가 주는 어떤 그 즉각적인 반응들, 좀 단단한 반응들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렉서스를 타보면, LS를 타보면 훨씬 더 만족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물렁하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노면의 충격을 받을 때는 또 단단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요.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독일 세단들은 좀 더 하드한 하체, 렉서스는 성능에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좀 더 승차감이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세단 급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실내 정숙성, 최고 수준의 승차감, 바로 이 차 LS에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V6 다이나믹 포스 엔진,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죠. 엔진 출력만 299마력입니다. 여기에 모터 출력이 더해지죠. 총 시스템 출력은 359마력의 힘을 냅니다. 359마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힘이죠. V6 3.5, 그러니까 3.5리터 배기량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다운사이징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기량이 크면 확실히 힘의 질감이 더 좋기는 합니다만, 연비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지는 자동차 세금 문제에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차가 차분하니까 제가 운전하는 자세도 차분해지고 제 말투도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되는 이른바 빨래판 길인데요. 지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세단들과는 좀 다르고요. 실내로 파고드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장애물들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분명히 전해오지만 그 전해오는 느낌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얘기죠.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서스펜션 잠깐 살펴보면 이제 앞뒤로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을 하고 있고,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버튼을 누르면 하이 올라가죠. 차체를 높이를 좀 높일 수가 있고, 버튼을 눌러서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 에어 서스펜션, 여기에 어댑티브 베어리어블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최적의 감쇄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이죠. 이번 신형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타이어는 245, 455R 20 사이즈의 노이즈 저감 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휠의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소음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트림에는 EMT 타이어, 익스텐디드 모빌리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용하고 효율이 높은 그런 타이어라고 합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를 적용을 하고 있죠. 여러가지 다양한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들을 더해서 주행안전의 수준을 아주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차로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속도를 올려서 셋 버튼을 하면 이제 속도 세팅이 되고요. 90km에 맞춰 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뗍니다. 늘 전방 주시하고 있고요. 차의 모든 부분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잠깐 손을 떼는 것이니까요. 한참 동안 손을 떼고 달려왔는데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제 차선 추적 어시스트, 그리고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이런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거친 길을 움직여서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요. 90km죠. 포장 상태가 좋은 길로 올라서니까 이 정도입니다. 앞에서 다시 이제 포장이 좀 거칠어지는데요. 보시죠. 뭐 미세하게 약간 그 소음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불쾌하지 않고요. 어떤 그 낮은 소음의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후측방 제동 보조,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 주차 보조 브레이크, 파노라믹 뷰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잠깐 속도를 좀 올려서 코너가 이어지는 길 달려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 아주 유연하게 노련하게 구분기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높여도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일상 주행 영역에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통 상황이 좋은 데서는 믿고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되고요. 차는 운전자를 보조해주고 운전자는 차를 조금 의지하고 뭐 이런 단계에서 반자율 운전 즐기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자율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함께 달리는 차가 있을 때보다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 좀 위험합니다.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자, 주행 중에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나가는 것 곧 돈일 텐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좀 아끼려는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 띄워놓으면서 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코모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주행모드, 여기 이제 황소의 뿔처럼 계기판 좌우측에 올라와 있는 뿔을 통해서 몇 가지 조작을 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일단 시속 100km RPM 체크부터 해볼까요?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자, 수동 변속 RPM, 자, 모의 10단 변속기라 그랬죠. 10단에서 이야, 딱 1000에 맞춥니다. 시속 100에서 10단 RPM 1000, 아주 최적의 연비 주행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RPM 1000이라고 한다면 거의 움직여서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한번 놀라게 되고요. 10, 9, RPM 변화가 없네요. 8, 7, 6.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안 되고요. 자, 수동으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갑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시속 100, 10단, RPM 약 1600 정도 마크를 하네요. 자, 9, 8, 7, 6. 변속 빠릅니다. 5, 4, 4단 6500쯤 되는 거죠. 3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4, 5, 6, 7, 8, 9, 10단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하는 거고, 4단 6500에서 10단 약 1600 정도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요. D 모드에서는 시속 100에서 그냥 1000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10단을 세팅을 하면 뭐 그냥 RPM은 1000에 머물고요. 이렇게 D 모드에서는 패들의 수동 변속에 반응을 하지 않네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잠깐 달려보도록 하죠. 소리 좋습니다.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건데요. 듣기는 좋은데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숨기지 못합니다. 작정하고 달리면 제법 강한 힘 끌어내면서 이렇게 고속 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출력에 더해서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올릴 드라이브 시스템 들어와 있는 모델입니다.
후륜 구동 모델이 있고요, 올힐 드라이브 모델이 있는데, 올힐 드라이브 트림이어서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딛고 달리는 그런 느낌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사륜구동과 이륜구동 확실히 주행의 질감에서 차이가 큽니다. 사륜구동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싶고요. 자, 시속 100에서 잠깐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가 없고요. 하나, 둘, 셋. 상당히 부드럽게 서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은 좀 딱딱합니다. 차체는 흔들림 없이 제동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내고 있고요. 하지만 비상등이 깜빡인다거나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네요. 아주 강하게 제동을 걸었는데 여유 있게 받아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반응이랄까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세로 앞이 확 처박힌다거나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 타고 이렇게 급제동을 한다고 하면 회장님한 뒷좌석 오너에게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죠. 좀 안전하게 부드럽게 이 차를 다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제 코너의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차체, 사륜구동,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자, 타이어가 한번 비명을 지를 법도 한데 엔진 소리는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타이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몰아쳐 봐라, 내가 찍소리라도 하나, 어떤 그 결기가 느껴질 정도로 타이어는 노면 그립을 잘 유지하면서도 타이어 마찰음을 내지르지 않고 있고요. 또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땐 지금 EV 모드가 활성화되죠.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 차분하게 배터리 주행 모드, EV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 오프하게 되면 이렇게 회생제동 모드가 되고요. 렉서스가 만든 LS500H, 어떤 그 일본이 정의하는 프리미엄 세단의 정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모테나시 환대의 개념인데요. 이 차에 탑승하는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이 차의 주인이 누리게 되는 이 뒷좌석 공간을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차에 탑승하는 이들을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서스가 LS를 만들면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모테나시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LS 500H 플래티넘과 럭셔리 두 개 트림이 있습니다. 럭셔리가 1억 4,750만 원이고요. 윗급인 플래티넘은 1억 6,750만 원입니다. 렉서스 LS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겠죠.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2,37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6.6kg 정도 나옵니다. 7초 전후의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28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VSC 트랙션 컨트롤 다 껐고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꾸준하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낮고 채서 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강한 힘을 끌어모으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변속하는 과정에서도 RPM이 떨어진 다음에 변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RPM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속을 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고 RPM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발할 때 1단에서 좀 멈칫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초반 가속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강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강한 가속을 할 때도 최소한의 승차감을 유지하는, 확보하는 그런 세팅을 지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능을 조금 양보해서 승차감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라는 어떤 이 차의 제작 방향, 방침이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테스트 결과를 보면 6초대, 7초대, 8초대 편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살펴보면 변속기 모드를 어떻게 택했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대체로 자동 변속, 그러니까 D죠. D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6초대의 기록을 보였고요. 수동 변속 M을 선택을 했을 때 7초대, 8초대로 기록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VSC, 그러니까 주행 안정 장치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4번과 5번 기록을 살펴보면 VSC를 작동을 시켰는지 해제했는지 조건을 달리해 봤는데요. 기록 차이는 0.01초,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동 변속 모드에서보다 자동 변속 모드에서 좀 더 빠른 기록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렉서스 LS500H 시속 100km 가속 시간 최고 기록은 6.73초, 가속 거리는 99.92m가 되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6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0km가 안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지만 워낙 차체가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두 자릿수 연비를 만들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토다이어리의 연비 테스트는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들어 본다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평상시의 운전 패턴으로 만나게 된 연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연비가 나올 텐데요. 그렇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최적의 경제 운전으로 이 차 어느 만큼의 연비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외기온도 15도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에어컨 끄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트림 미터를 리셋을 해서 자, 출발합니다. EV 모드로 움직이게 되니까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리고요. 자, 배터리 잔량 뭐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큰 배터리가 아닙니다. 소모도 빠르고요. 재충전도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배터리가 떨어졌나 싶으면 잠시 후에 보면 다시 올라와 있고, 완전 소진되지도 않고 완전 충전되지도 않고 그 중간에 어디쯤에서 계속 충방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이제 자유로 달려와서 행주대교 북단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의 연비 리터당 13.8km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나가는 지점입니다. 교통체증 잠깐 있었고요.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정도 시내주행 거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자, 도심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금 유리한데요. 속도가 낮으면 배터리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수시로 비워졌다가 채워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2칸 정도 남았죠. 거의 최저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엔진이 가동하면서 또 배터리를 채워주는 거죠.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또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좀 떨어졌나 싶으면 잠시 후에 보면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벌써 한 칸 더 올라왔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수교차로 고가도로 넘어오는 사이에 배터리가 2칸이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연비는 13.6으로 조금 떨어졌죠.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서초역 내거리에서 좌회전 받았고요. 이제 교통 상황 괜찮네요. 자, 오늘도 주행 아주 수월했고요. 교통량이 적지는 않았지만 교통 흐름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심각한 정체 구간이 전혀 없었고요. 잠깐 교통 정체가 있었을 뿐입니다. 신호가 바뀌었고요. 교대역 내거리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13.3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온 최종 연비 리터당 13.3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4니까요. 리터당 4km 정도 더 달린 연비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에 차체 사이즈가 크고 엔진 배기량도 크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고는 하지만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0km를 못 넘었으나 이런 차도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연비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비가 가능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일반 운전자들이 평소에 운전하던 그런 연비 수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연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음성 명령 시스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제한적입니다. 전화 걸기만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FM, 라디오, 오디오, 선곡, 이런 부분들 안 되고요.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 명령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죠. 안녕 벤츠, 헬로 BMW 이렇게 음성으로 활성화시켜서 실내 온도 조절까지도 음성 명령으로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렉서스 LS는 그냥 전화 걸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활성화시켜서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선을 끼우고 연결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활성화시키는 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텐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 좀 아쉽죠. 이 차에 내장된 상태에서도 음성 명령 시스템 제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트렁크가 좁습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트렁크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배터리를 차체 뒷단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협소함 어쩔 수 없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LS 정도 타게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골프장 갈 일도 많을 텐데요. 골프백 4개 싣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LS 타고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골프장 가기는 힘들겠다라는 얘기죠. 내비게이션 그래픽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틀란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의 수준이 소비자들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렉서스 LS500H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LS500H 시승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고 지점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이 차 LS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S500H 아주 중저속 구간에서 더없이 편안했고요. 특히나 조용했습니다. 렉서스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편안한 승차감, 조용한 실내, 안락한 주행의 품질,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충실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냥 편안하고 조용한 것만은 아니죠.
작정하고 달리면 259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고속주행까지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이나 복잡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힘을 내주는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의 10단 변속을 충실히 구현을 해내고 있죠. 시속 100km에서 RPM 1000을 마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안정되고 정제된, 절제된 그런 주행의 품질, 거기에서 비롯되는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실내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어서요, 특히나 더 그 안정감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내에서 만나게 되는 렉서스의 장인들, 타쿠미들의 손길을 구석구석에서 만나게 됩니다.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타쿠미의 손끝에서 좀 더 마감되면서 그 품질이 한결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약 1억 7천만 원인데요. 충분히 그런 값어치를 하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가격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나 BMW의 동급 모델에 비해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 가격이라는 데에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